한국은 어떻게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PD입니다. 오늘은 미래학교 일부 교육 환경의 현재 모습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초래되자 사회 전반이 변화되었고 삶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예외일 순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천막에서 수업을 강행하던 학교는 4번에 걸쳐 개학이 연기되었지만 2020년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 결정이었습니다. 칠판 1개, 선생님 1분, 학생 여러 명. 100여 년 전에도 똑같았던 교실의 모습이 단시간에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원격 수업 초기에 상당수 교사들은 EBS, e학습터,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등 질적인 문제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서버 다운으로 혼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웹캠 수급 부족, 저소득층 스마트기기 보급률 저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알림이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기기 유무를 파악하고 대여하였으며 서버 증축, 분할 접속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자 교육 불평등, 교육 양극화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맞벌이, 한부모같이 원격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과정에서는 학력 격차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개인, 학부모의 학업 관심도 차이를 학습 격차 발생 원인으로 뽑았으며 61.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사교육도 학력 격차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일방향적인 방법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등교 수업 병행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교육 부분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되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하는 3T 전략과 시민들이 방역수치 준수로 2020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구 선거를 치러낸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년의 학생들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방향적인 수업 방식도 줌과 같은 다양한 소통 방식들을 찾아내어 수업 형태를 변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내 홀짝 등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년별 격주 등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등교 수업을 정착시켰습니다. 어느덧 학교는 온오프라인의 교육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위기가 혁신적인 교육 실현의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비대면 수업을 겪으며 수업이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바뀌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5월 5일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마인크래프트라는 콘텐츠에 청와대를 그대로 재현하여 오픈하였으며 같은 해 UC 버클리 대학 학생들도 게임 내 캠퍼스를 재현하여 졸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순천향대학교는 메타버스 버추얼 입학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하며 새로운 기술 접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4차 산업기술혁명과 더불어 AI, IoT, AR, VR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이 교육과 접목되어 수업에 활용되어지고 있고 또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개발해서 지난 몇 년간 초등학교에 꾸준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교실 벽면을 활용하여 스크린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콘텐츠로 여러 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입니다. 방과 후 수업에는 코딩, 드론, 로봇 등 이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과목들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AI, 인공지능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여 개인 튜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학교 일부 교육 환경의 현재 모습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미래학교의 개념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랩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PD의 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